안녕하세요. 에듀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2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이만큼 향상되었다. 향상이라는 말 이해하실까요?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1번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그림 보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의자와 테이블, 식탁이 있어요. 여기는 싱크대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맞아요. 주방입니다. 그런데 주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같은 말 무엇입니까? 부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너무 쉽죠. 수박이 큽니다. 무엇보다 큽니까? 사과보다 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교를 하는 표현 보다를 씁니다. n보다 n. 3번과 4번 문제는 반대말 찾는 문제입니다. 자, 첫 시간에 저와 이야기했죠. 반대말 찾는 문제가 있고 저 뒤에 가면 비슷한 말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보기. 방에 책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너무 쉽죠? 있다의 반대말 없다. 자, 3번 문제 보시죠. 저 산이 높아요? 높다의 반대말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요. 낮아요. 낮습니다. 자, 넓다의 반대말 좁다. 밝다의 반대말 어둡다. 복잡하다의 반대말 단순하다, 간단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반대인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요? 아니요. 추워요. 네. 덥다의 반대말 춥다입니다. 막다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막다는 날씨가 막다 해서 날씨가 어둡다, 막지 않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물이 막다 이럴 때는 물이 막지 않다. 그래서 탁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도 반대말로 쓸 수 있습니다. 흐리다는 말 어쩔 때 쓰나요? 날이 흐리다, 막지 않습니다. 자, 막다요. 막다의 반대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탔습니다. 커피가 흐려요. 그러면 흐리다의 반대말은 진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뜻하다의 반대말은 춥다, 차갑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춥다가 반대말이 되지만 음식이 따뜻하다라는 말은 차갑다가 반대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알맞은 것 고르는 표현 중에 단어, 명사를 찾는 겁니다. 자,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언제? 방을 뭐뭐 하기 전에, 네, 청소하기 전에 창문을 엽니다. 자, 방을이 없으면 요리하기 전에 창문을 여는 것도 말이 됩니다. 요리하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방을이라고 했잖아요. 방을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방을 세탁하거나 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방을 청소합니다. 자, 저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부사어를 찾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침에 자주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납니까? 말이 됩니다. 아침에 어쩌다 일어납니까? 어쩌다는 매일이 아니라 한 번, 여러 번 중 한 번입니다. 아침에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어쩌다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관계가 반대인 것 찾는 표현입니다. 장 봐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을게요. 자, 넣다의 반대말 뭔가요? 꺼내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을 꺼내서 정리할게요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장만 보면 오래된 음식을 바꿔서 정리하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옮겨서 정리하다 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닫아서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자, 그런데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이니까 넣다의 반대말이어야 합니다. 넣다의 반대말은 꺼내다입니다. 쉽죠? 네. 8번입니다. 의미가 반대인 말. 자, 이제 활용된 표현을 찾습니다. 돈을 찾으실 거예요. 자, 돈을 찾다. 반대말은 뭔가요? 돈을 넣다입니다. 네, 넣고 싶어요. 자, 넣다라는 말 한자어로 바꾸면 입금하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하다. 아이고, 지워야겠다. 입금하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쓰면 입금하고 싶어요라고 써도 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면 필요 없는 파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삭제하다라는 한자어 순 우리말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지우다. 지우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면 필요 없는 파일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말을 넣으면 될까 한 번씩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키워보십시오. 네. 10번입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다시 뭐 해야 할까요? 자, 이메일을 씁니다.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그것과 같은 말은 검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검토하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라 말로 찾아서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변경하다라는 말은 바꾸다입니다. 바꾸다. 아이고. 전송하다라는 말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보내다. 보내다입니다. 추천하다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딱히 없습니다. 그냥 추천하다는 추천하다입니다. 저 사람에게 나의 생각이 좋다. 당신도 이것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추천하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 계속입니다. 지난 수업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만큼 학생들이 쉽게 이해했군요. 그럼 설명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설명이 충분한 거죠. 네. 자, 설명은 충분히 되었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깨끗하게 했다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까다롭다라는 말 뭔가요? 까다롭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라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거 넣는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면 횡단보도 길에 중앙선이 있고 찻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여기 하얀색으로 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있죠. 여기 파란, 빨간불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면 큰일 납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경찰이 보면 신호 무시하고 건너면 자기도 힘들고 다치지만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벌금입니다. 벌 받는 돈, 벌금 내야 합니다. 자, 벌금을 내다. 내다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납부하다. 납부하다, 비읍, 우입니다.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에서 14번 문제는 이제 비슷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와, 단풍이 예쁘네요. 네, 가을이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자, 이 보기 우리 1회 때도 본 보기입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비슷한 말 찾았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는데요. 자, 사려고 하다의 비슷한 말은 뭘까요? 자, 나가 대답합니다. 여권으로 본인 확인 후에 사실 수 있습니다. 자, 한자어로 맞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반납하다, 돌려주다.
등록하다는 등록하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돈을 내고 하기로 하다,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환불하다, 돈을 돌려받다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비슷한 말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자, 너무 쉽죠? 쉽다라고 제가 지금 말을 했네요. 어렵다와 반대말은 쉽다입니다. 그러면 어렵다와 비슷한 말은 무엇일까요? 나가 대답합니다. 3단계부터는 문법이 어떤가요?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복습과 예습을 많이 해야 해요. 자, 어렵다와 비슷한 말 복잡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렇죠. 혹시 이 수업이 지루하지는 않죠? 네. 유용하다 뭔가요? 유용하다는 어떤 것을 쓸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다. 아주 도움이 된다. 라고 할 때 유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5번입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팀원들이 모두 모이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나가 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모두 모이면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고 합니다.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하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자마자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뒤에 있는 말을 우리가 보조적인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그런데 이 뒤에 말과 앞에 쓰이는 말, 보조가 아닌 본용언이라고 하는 이 용언, 표현입니다. 앞에 주가 되는 말, 요것과 요것이 결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려고 하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16번입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렇죠.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가더니 쉬세요. 가니까 쉬세요. 가지만 쉬세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쉬세요. 어서, 그죠? 어서 세요. 동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편하죠. 집에 가서 드세요. 와서 주무세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17번입니다.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 자, 있다의 활용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한테 가수 A의 콘서트 티켓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자, 이 표현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데. 자, 있는데 조건화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있어야 같이 보러, 말이 안 되죠. 있어도 같이 보러 이상합니다.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저한테 가수 A의 콘서트 티켓이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 즉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뭐만 했으니까 같이 보러 갈래? 자, 이런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말은 뭐뭐 있는데 조건화시키는 말입니다. 정말요? 좋아요. 가수 A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확인해 주십시오. 18번 문제입니다.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뭔가요? 너무 쉽죠? 만든 적이 없어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1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본 적이 있다, 은 적이 있다, 없다. 자, 만드는군요. 이건 내가 아닌 저쪽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는군요. 날씨가 좋군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안 맞죠? 만들어 보세요. 나한테 만들어 봤냐고 물어봤는데
저 사람한테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많이, 자,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피곤하겠어요. 네. 어서 가서 쉬세요. 자, 이렇게 저쪽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뭐 하겠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피곤했어요? 나. 피곤하네요? 나. 피곤하거든요? 나.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 있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고 너가 저쪽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잘 정리해야 합니다. 20번입니다. 어제 공연은 재미있었어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겠죠. 정답이 1번이네요. 너무 쉽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자, 어제잖아요. 어제. 이미 봤습니다. 이미 본 내용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재미있을 거예요. 쓸 수 없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말입니다.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자, 네,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했으면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오케이. 거기에서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자, 이 표현은 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이건 쓸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강조의 표현이 되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선 이렇게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또 지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호응이. 여기에 앞으로는 늦는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늦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늦을 텐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늦는다면 늦더라도 늦을 텐데 이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는 정답 및 해설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여기 빈칸에 들어가서 앞뒤와 호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응이 중요합니다. 22번입니다. 이 문법을 다 이해했어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아마 4단계 문법이라서 어려웠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좀 도와줄까요? 저는 안 와봐요. 가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마 4단계 문법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생각에도 아마가 있잖아요. 아마가 있으면 이게 힌트입니다. 아마면 은 것 같아요랑 반드시 결합해야 좋은 문장이 됩니다. 아마 뭐뭐 하겠죠?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뭐뭐 한 것 같아요. 이 세트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23번입니다. 자, 어려운 문법들이 4개가 있다. 요 문항 어렵다고 1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걸 빼고 가면 됩니다. 자, 1번 숙제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급 문법 1급 후반, 2급 초반에서 배우죠. 다가 매운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어떠니, 왔더니 3급 정도에서 배웁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 앞과 뒤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이건 무슨 말인가죠?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가 맞죠. 추우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도 저 같은 사람은 얇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죠. 친구를 만나자마자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뭐 틀린 표현 아닙니다.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죠. 자, 이걸 보면 근데 옷이라는 건 두껍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래
두텁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원래 맞아요. 한국 사람들 99%가 두꺼운 옷이라고 다 쓰고 이제는 그게 거의 맞는 표현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고 설명에 두텁다라고 써야 되는데 두꺼운 옷으로 썼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틀린 거 아닙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때는 활용이 어떻게 두터운 옷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24번입니다. 같은 문제죠. 같은 유형의 어제는 친구를 만나겠어요. 1번에서 벌써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왜? 어제니까 겠어요. 이건 미래잖아요. 내일, 이번 주말, 오는 다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그 사람을 처음 봤다면서요. 뭐뭐 했다면서요. 물어볼 수 있는 표현 맞습니다. 이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내가 쓰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휴가 기간에 고향에 다녀올까 해요. 내 생각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대화를 하고 있죠.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한국에 얼마나 됐어요? 자, 온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뭐 3급에서 늘 쓰는 표현이고요. 잘하기는요. 아유, 괜찮아. 아유, 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이때 쓰는 표현이죠. 올해로 5년이 됐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 은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도록 오기 때문에 한번 예문 확인해 주십시오. 26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시는 문제인데요. 뒤에 해야 돼요, 해야 했어요, 하려고 해요, 하려던 참이었어요. 취소라는 말에 붙어있는 표현들이 다릅니다. 자, 어제 친구랑 영화 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했어요잖아요. 취소해야 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미 취소한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취소해야 돼요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려고 해요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하려던 참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표현 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7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 고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죠. 찾아볼까요? 자, 손을 씻었어요. 언제?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호응 좋습니다. 이 옷은 예뻐요.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앞말, 뒷말, 반대말 맞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빌렸어요. 자,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쓰면 맞는데 책을 빌린 것도 어디에서 빌립니까? 도서관에서 빌립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빌려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야 합니다. 틀렸죠? 자, 4번은 어떤가요? 지하철이 늦게 와가지고 회사에 늦었어요. 자, 이런 표현 씁니다. 갖고, 가지고 씁니다. 정답은 3번. 28번 문제입니다. 또 틀린 것 고르는 거죠. 지금 나가면 늦겠죠?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보고 겪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이라면서요. 틀린 표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분 존댓말 썼잖아요. 선생님이시라면서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4번이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데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나, 너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만난다는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그 사람이 하던데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데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인용을 전달할 때.
근데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맞습니다. 29번. 자, 이제 기억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텍스트 문제. 자, 한번 읽어보면서 바로 찾아볼까요? 저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들어갑니다. 가고 싶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법적으로 옳은 건 왔습니다. 가고 싶습니다입니다. 이사를 들어가다도 이게 표현 쓸 수는 있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직 이사를 안 갔어요. 그러면 1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회사와 마트가 멀어서 불편하군요. 장을 보러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이나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가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정답입니다. 이사를 들어가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네. 자, 30번 문제입니다.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느낄 수 있어서, 구경할 수 있어서, 보다, 듣다, 느끼다. 그렇죠. 보다, 구경하다라는 건 같이 쓸 수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죠. 짧게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다 읽고 풀었으니까.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에 연극을 봤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같이. 가끔 본 적은 있지만 연극을 본 것은 처음이군요. 매우 즐겁죠. 영화와는 달리 연극은 공연장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직접 연기를 직접 보다가 맞습니다.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연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연기를 듣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연기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쓰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뒤에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선생님 아까 구경하다 보다 같은 거라고 했는데 왜 구경하다는 답이 안 돼요? 네, 구경은 경치를 본다거나 좋은 것들을 볼 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 공연은 구경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연기, 사람의 연기를 구경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보다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연기를 구경하다라고 잘 쓰지 않고 연기를 보다라고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은 씻고 머리는 감다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연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31번입니다. 무게보다 가볍게, 품질보다 견고하게, 정가보다 저렴하게, 크기보다 넉넉하게. 보다로 비교를 해놨네요.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한번 찾아볼까요? 최근 옷이나 신발,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군요.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이나 신발을 팔 수 있고 서술어에서 끊는 거예요. 동사의 경사. 새 상품과 다름없는 중고 가방을 살 수 있다. 자, 새 상품과 다름없는 중고 가방을 어떻게 살까요? 뒷문장까지 읽어보면 정답이 더 확실하게 나오죠.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말고도 저렴하게 사다. 싸게 사다라는 말입니다.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뭔가요? 정가보다 저렴하게. 새 상품은 정가를 받습니다. 정해진 가격. 근데 중고 상품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고니까요. 중고는 누군가 한번 쓴 물건. 저렴하게 중고 가방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가 여기에 정확히 들어갈 말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보호까지도 뒤에 이야기했네요. 32번 보시죠. 또 기억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깨끗하게 세탁한 재활용이 가능한 오래 쓸 수 있는 저희 1회 문제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한번 비슷한 유형의 글 보시죠. 한국에서는 분리배출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요. 플라스틱, 병, 종이 등은 분리수거하며 버립니다. 어떤 플라스틱,
어떤 병, 어떤 종인가요? 네. 자, 이게 분리배출을 하는데 어떤 쓰레기?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아니죠. 깨끗하게 세탁? 병과 종이를 세탁하다 말이 안 되죠. 오래 쓸 수 있는 걸 왜 버립니까? 써야죠. 재활용이 가능한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재활용이 가능한. 자, 분리배출에 대한 지식 잘 챙겨두시고요. 서점,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이 중에 그곳이 해당하는 곳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자, 저는 요즘 어디에 갑니까? 박물관 옆에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박물관은 틀렸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시설이 깨끗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어떤 것이 있다. 내용까지 읽어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오죠. 어떤 내용?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으면 도서관이 아닌데요. 찾아볼까요? 책은 한 번에 5권까지 2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틀렸죠? 자, 도서관은 9시까지 운영합니다. 오후 9시까지 몇 시? 도서관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맞네요. 그렇죠?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컴퓨터 프린터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주일에 5번, 또 이 학생은 매일 가네요,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언제 가나요? 자주 가는데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서너 번은 언제입니까? 3번 또는 4번을 묶어서 서너 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5번 정도면 4대번이라고 썼을 거예요. 4대번. 이 표현 좀 어렵죠? 4대번은 넷 또는 5을 뜻합니다. 자, 35번입니다. 이제 전통시장도 가네요. 이 사람은 참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아합니다. 부럽습니다. 선생님은 힘이 없어서. 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전통시장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 뭘 샀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재밌고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저는 떡볶이 맛있죠. 떡볶이 어묵 사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사 먹었죠. 시장 상인들이 말을 걸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요. 다양한 물건 계속 샀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장에서 한국어를 쓰면서 대화하기에 자신감도 생겼고 다음에는 친구들과 오늘은 혼자 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음식 사 먹었죠. 떡볶이 사 먹었잖아요. 어묵도 사 먹고.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친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때요? 글이 눈에 보이죠? 네. 자, 이건 또 뭔가요? 내용 같은 내용 찾는 거. 한국 날씨 산책. 벤치에 앉아서 음악. 마음도 편해지고요. 산책을 하는 날에 회사에 가지 않아요? 이거 훌륭한데? 네. 저녁에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체크해 놓고 이제 읽어볼까요? 저는 요즘 출근하기 전에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산책을 합니다. 그럼 산책을 하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산책한 후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침에 공원을 걸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한국 계절은 봄이네요.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이건 맞네요. 요즘 한국 날씨 좋아서 산책하기 좋네요. 네.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 반려견, 그리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하네요. 음악을 듣지는 않네요.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 음악은 없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도 하겠다. 자, 여기 저녁 얘기는 없어요. 저녁에 산책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녁에는 이 말은 없잖아요. 없는 말은 그냥 가차없이 과감하게 가차없이라는 말은 아시려나요? 그냥 이유 없이.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입니다. 중심 내용 찾는 겁니다. 중심 내용. 자, 중심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 뒤 잘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해진 운행 시간에 따라 운행되고, 자, 정해진 운행 시간. 요금이 저렴, 이용하기 편리. 자, 편리.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니까 예절도 많다. 자,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게 중심 생각일까요? 예절이 중심 생각일까요? 중심 내용. 지하철 버스 안에서 큰 소리 통화, 음악 크게 듣는 거 예의. 어긋난다라는 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른 공견, 미덕, 노인, 몸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석, 자리 양보하죠. 그래서 좌석을 양보한다, 자리를 양보한다 같은 말입니다. 또한 임산부 배려석도 있어요. 임신한 분들. 그래서 늘 비워두고. 한국의 이런 문화는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자, 결국 이용하기 편리한데 예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약자석 맞는 얘기인데 누구나 자유롭게는 아니죠. 노약자들을 위한 거고 정해진 시간 이게 중심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네 요거. 자, 요건 좋은 내용 맞는 내용인데 절대는 아니죠. 할 수는 있죠 급하면. 근데 요거 중심 여기 맞는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 내용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제목 역시 앞뒤를 보면 나오죠.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렇죠? 나이에 따라. 그래서 거기 내용들이 쭉 존댓말 문화 했어요. 결국 이 글의 제목은 한국어 빨리 배우는 법, 나이 알면 좋은 점, 친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 문화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읽어보실까요?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요. 몇 살입니까? 신뢰하지 않으려고. 나이를 알면 어떤 높임말을 써야 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 그렇죠? 예의 갖추고. 나이가 어려도 예의는 갖춥니다. 그리고 나이를 물어보고 저보다 어리다고 만나서 바로 반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여기 있죠. 나이가 막 어리다고 바로 반말을 쓰지는 않는다. 네. 자, 이런 존댓말 문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언어뿐만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언어 문화 확인하셨죠? 네. 자, 이제 사회 문화 역사 지식 문제입니다. 자,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 현재 2025년을 현재로 하면 5년입니다. 2025년이니까 5년이죠. 네. 대통령은 5년.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요. 그래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2025년 현재라고 이야기한 건 어느 때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년, 8년에 대통령 임기제가 5년에서 4년으로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제가 4년에서 5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5년, 4년입니다. 네. 자, 공공기관의 업무. 보건소는 어떨 때 가는, 아플 때 가는 공공의 병원입니다. 병원. 보건소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겠죠. 소방소는 불도 끄고 인명도 구조해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고, 우체국은 편지, 소포, 택배 이런 것들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행정복지센터, 또 주민센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또는 뭐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답은 1번 틀렸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설날. 자, 설날에 무엇을 먹나요? 네, 설날에 잡채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 실제로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하지만 설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을 묻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입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런 얘기가 한국에 있지요. 추석에는 뭘 먹는다고요? 네, 송편을 먹습니다. 자, 42번 1950년에 한국에선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6.25 전쟁입니다. 뭐 이것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호란,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은 현대가 아닌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늘 관리하는 유엔 산하, 유엔 아래에 있는 기구죠. 거기에 한국의 여러 유산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문화유산이 유형 문화유산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무형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여기는 이제 유형, 눈에 보이는 건물들인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물은 불국사입니다. 네, 불국사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경주에 있는. 자, 1회 때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 경복궁, 청계천, 서울타워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면 좋은 명소죠. 특히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는 조선의 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는 한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지는 않았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단오, 설날, 추석 모두 한국의 명절입니다. 한글날은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국가에서 기념하는 일. 10월 9일이죠. 10월 9일 한글날. 저한테는 명절 같은 날이긴 한데 명절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한글날입니다. 한국의 집들이 문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텍스트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새로 이사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는 거 맞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보통 집들이 선물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집들이는 이사 가서 새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 오기 전에 하지 않습니다. 이사 와서 가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집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집들이는 집에서 모두 음식을 만들어 먹든 시켜서 먹든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집들이는 집을 가볍게 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로 좀 바뀌긴 했어요. 물론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네. 한국의 선거에 대한 거 1회 때도 선거 내용 계속 있었는데요. 맞지 않는 것. 자, 맞는 것 공부해 두시라고 맞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맞습니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하는데 내가 꼭 거기에만 가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투표소 다른 장소에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가 정해진 건 맞아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맞고 요거에 틀렸습니다. 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밑에 먼저 보고 올라가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교통이 좋은 곳이 명당이라고 여겼다. 그랬군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북쪽 방향의 집이 인기가 많다. 요즘은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이 있는 것이 좋다. 한국 사람들은 집의 위치가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네요.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집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위치와 방향, 주변 환경이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집 앞에 여기 있네. 물이 흐르고 집 뒤에 산이 있으면 명당이라고 말한다. 그렇군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 있는 곳이 좋고. 그럼 이건 아니겠네요. 틀렸네요.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남향집, 남쪽을 향한 집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리고 그러나 최근에 명당 조건에 새로운 게 추가됐어요. 학군, 교통,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거나 교통이 발달했거나,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통이 좋은 건 아니죠. 예전에는 지금이 교통이지 예전에는 물이 있고 산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 틀렸죠? 명당은 좋은 지점, 지역 이런 걸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요즘에는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 요즘에는 집 주변은 아니죠. 요즘은 학교, 지하철. 틀렸죠. 결국 정답은 4번이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국 사람들은 집의 위치가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맞죠? 여기 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읽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48번 주제 찾는 겁니다. 주제. 자, 주제 어떻게 찾는다고요? 위아래. 조금씩 읽어보면 나옵니다. 볼까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스마트폰이 보편화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좋아요 앞에 지만이죠. 많은 일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점도 많다. 자, 문제점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마지막을 볼까요? 과유불급.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그렇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 많은 건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 과유불급 뜻이네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자. 같은 말이잖아요. 문제가 있다. 현명하게 사용하자. 주제는 뭔가요? 소통 방식, 문제 해결, 문제점과 올바른 사용, 기술 교육. 자, 1번, 4번은 말이 안 되고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뭘까요? 주제잖아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문제점이 많은데 의존하지 않자라고 해서 문제점과 올바른 사용까지니까 이게 더 큰 주제죠. 그렇죠? 네. 49번입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저기요. 이 음식이 맵지 않다고 했는데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음식을 시켰는데 매운가 봐요. 서비스하는 분 또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새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맵지 않게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음식이 너무 매우면 맵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새로 어떻게 드릴까요? 그렇죠. 만들다. 새로 만들어 또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그렇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다는 건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요 말이 짧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두 개를 합쳐도 되겠네요.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새로 요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고 야근도 자주 해서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퇴근하고도 일 생각이 나서 푹 쉬지도 못해요. 그럴 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들으면서 물음표, 마침표. 네,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들으면서 쉬는 게 어때요? 하면 이제 물음표를 쓸 수 있죠. 쉬셔야 해요. 아니면 쉬면 좋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장이 말이 되게 쉬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뭐 꼭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1번부터 50번 아주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구술시험 문제 5문제 마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읽어볼게요.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은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암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과도한 섭취 등과 관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조금씩 끊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 끊는 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은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암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과도한 섭취 등과 관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끊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길게, 너무 짧게 끊지 않고 또박또박 길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을 어떤 병이라고도 하나요?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자주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줄여서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떠듬떠듬이라는 건 잠깐 그렇게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조금 말을 해도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텍스트를 이용하세요. 자, 4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 AI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나오니까 한국의 교육제도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줘.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뭐 중국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면 비교해서 설명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제도는요. 한국은 초등, 중등까지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대학, 전문대학, 뭐 사이버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그다음에 뭐 유치 유아원까지 어린이집, 유아원. 어린이집은 뭐 시도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4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저출산 문제. 이거 5번 문항은 보통 문제점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또 정책, 그에 대한 정책. 한국의 저출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의 지원, 육아 비용의 지원, 그리고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차량을 구입할 때도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십시오. 네, 2회까지 잘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앞부분 또 1회 부분도 정답 해설 다시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요. 2회 저와 함께 한 부분도 정답 해설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3회 모의고사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